네, 오늘의 우리의 만남은 우선 사이버웨드 한국어학부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알아야 도움이 되는 것이 대략 제일 대략 중요한데 려잖아요. 사실 그걸 하면 우리 같이 밤새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맛보기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음 주에 3월 7일에 우리 학생회에서 대강 모임을 합니다. 네, 대강 모임에 오면 또 조금 더 실제 학교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 수 있고요. 나는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교과서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네,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네. 네, 크게 말씀해. 봐요. 말씀해 주셨네요. 네. 학교 홈페이지에 사실은 정보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각자 이해하는 방식들이 달라서 오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 학부의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려야 할 텐데요. 네. 저고요. 네. 그리고 이민우 교수님이 계시고, 네, 이렇게 계신데, 실제 얼굴을 좀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좋잖아요. 교수님들 잠시 오셔서, 네, 인사만 하고 가시죠. 네. 저희가 지금 대학원 오리엔테이션하고 이 학부 오리엔테이션하고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원이에요. 네, 3층과 4층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시간이 괜찮으세요? 끝나셨어요? 근데 서 계셔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사만 하시고 네,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분을 실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업에서 그리고 행사에서 토요일 오프라인에서 함께 자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민주 교수님은 지금 우리 대학원, 일반 대학원, 대학원의 대학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다음 교수님은 이분이십니다. 이분도 실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람 변변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학교에 오셨으니 이제 여러분 졸업할 때쯤에는 지금하고 좀 달라진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얼굴을 좀 찍어 놓으시고 또 졸업하실 때도 얼굴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이버에 대해서 강의는 2007년부터 했어요. 그리고 일은 아마 2013년부터 이렇게 진 교수님 모시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지금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지난주에도 오셨었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입생 여러분들 만나실 때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발 이제 나서시면서 만나게 될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여하시게 될 날을 기대하면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뿌듯해지고 그런 날이 입학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래도 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오늘 다 들으셨죠? 네. 아싸, 하나로. 선생님들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끝까지 가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즐겁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성 교수님께서는 우리 일반대학원의 글로벌 한국어학과의 학과 주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자, 다음은 이분 실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부 소속본부 노태영환입니다.
교수님,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한번 꾸려가고 있고요. 어제 졸업생분과 만났는데, 이제 다음 주에 모스크바 세종학당으로 파견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학부에 많은 졸업생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한국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와서 반가운데요. 한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며 지내고 있고, 그 출발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네, 힘내시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온라인으로도 옆에 있고, 오프라인으로 옆에 있고, 조금 무서울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같이 있는 느낌이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자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다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분 친구로 저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학부 손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과정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교수님들이 계속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그 고비가 찾아오거든요. 아마 가장 빠른 고비는 수강 신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비는 중간고사입니다. 그때 되면 내가 이 길을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모두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훌륭한 한국어 교사 또는 한국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졸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난 여러분 그 동기들을 잘 만나시고 또 도움을 얻으시고 여러 교류를 하시면 이 어려운 과정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끝까지 졸업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학부의 마지막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같이 한국어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비판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또 여러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자주 뵙고 또 여러 활동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학부가 어떤 곳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돌 겁니다. 이게 돌면 여기에서 본인의 이름을 찾으시고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안 오신 분들에게 또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쪽에도 너무 길죠? 네, 네, 뒤로 돌리시면 하시고 뒤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분들은 오기 전까지 학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1층에서 설명 들으셨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학생이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절대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업이 여러 개 있으시죠? 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 바쁩니다. 바쁜데 여러분은 오늘부터 학생입니다. 자, 그럼 학생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공부하러. 학교에 오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걸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지 않고 클릭해서 여러분은 온라인 캠퍼스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고 학교에 가야 하고 학교에는 정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캘린더, 네, 구글 캘린더 쓰시는 분은 구글 캘린더에 나는 아날로그다. 나는 써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잘 쓰는 달력에 학사 일정을 꼭 기입을 하셔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해외에 있는 학우님들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네. 시험 시간 놓치고 시간이 여기 시간인 줄 알았어요.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모든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이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은 자기 나라의 시간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잘 환산을 하셔서 캘린더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시간을 날짜와 시간, 특히 시간을 잘 지켜서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든 공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 하셔야 하고요. 네, 궁금하면 어디로 들어가셔야 할까요?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 놓으세요. 네, 쇼핑몰만 즐겨찾기 하시지 마시고, 네, 학교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네,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야 하고, 또 학교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시면 학부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어 학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고 계셔야 하니까 또 어디를 방문하셔야 되겠어요? 학교로 들어가서 한국어 학부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한국어 학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중요한 공지들은 저희가 이렇게 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밴드 초대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초대장을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 학부에 비공식 학생들끼리의 소통 채널이 있어요. 네이버에 있는 밴드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에 우리 학부 학생들 모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또 학교에서 전하는 내용 말고도 다른 동아리 소식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지 중요한 일정을 잘 관리를 해서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사 일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학교 홈페이지, 학부 홈페이지 자주 들락날락 한다. 네. 즐겨찾기를 꼭 해놓으시고 중요한 일정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캘린더에 반드시 입력을 해서 시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제 1학기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진행이 되는 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열심히 달리셔야 합니다. 네, 날마다 열심히 걷고 뛰고 하면서 6월 22일 방학기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함께 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교수님들 다 같이 함께 갈 거예요. 네, 모니터 앞에 있으면 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자, 말씀드리는 홈페이지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매일. 매일! 제일 좋아요. 네. 자,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신다고요? 매일. 네, 좋습니다. 믿어요. 이륙학번 기세가, 네, 대단합니다. 네, 자, 네, 학사공지. 네, 여기 들어가면 자세한 일정들이 하나하나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어 학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나 잠깐 바빠가지고 내가 공지사항 확인 못했는데, 아니 좀 나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안 되냐?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해요. 네, 저희가 개인 비서는 아니죠. 뭐 로봇을 하나씩 사세요. 네, 여러분. 개인 비서를 하나. 네, 1대1로 연락은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네, 학부 공지를 통해서 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은, 과목 안에서 공지할 때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학교에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이 나는 이것으로 나에게 연락을 하시오 라고 학교에 공개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를 최신화 안 하시거나, 네, 또 해외 체류하시면서 해외 전화번호를 넣어두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문자 발송이 해외 전화번호로는 안 갑니다. 네, 국내 전화번호로 가기 때문에 해외 계신 분들은 본인이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셔서 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네, 공지사항 열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캠퍼스에 들어갑니다.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캠퍼스. 여러분, 이문동에 있는 지금 한국외대 캠퍼스 오셨잖아요. 여기는 사이버외대 캠퍼스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우리에게는 가짜 캠퍼스예요. 왜? 여기에서 우리 학습 활동 안 하고 우리의 캠퍼스는 여기입니다. 온라인상에 있어요. 그래서 저 캠퍼스에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게 여러분과 관련되는 기록들이 여기에 나와요. 위에 보면 이게 다 안내예요. 안내가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예요. 보시면 학사 안내, 일반 안내, 특강 안내 해서 택별로 안내가 위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러 학교에 들어오시면 여기를 지나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건 하나도 안 보고 바로 일로 들어가시죠. 어디로? 강의실로. 그러니까 공지사항 안 보고 급해가지고 학교 오자마자 그냥 교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우선 여유롭게 들어오시면 버스에 들어오셔서 자, 무슨 안내가 있나, 식당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수강과 관련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이런 종합 서류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네. 왼쪽에 있는 메뉴들도 쭉 좀 살펴보시고 이런 다음에 이제 공부하러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면 강의실로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하죠. 이 부분.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정을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캠퍼스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대시보드 해가지고 이 안에 과목 이름이 쭉 나올 거예요. 네, 이건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문의입니다.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면 수강 신청한 과목 수대로 여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과목의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수대로 여기에 나타나게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강의실이라고 하는데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LMS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학습 환경은 확인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공부를 하시겠죠? 네, 공부를 하실 텐데 자, 공부하실 때 여러분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합니다. 하시는 분. 네, 한국어 교육 전공합니다. 자, 그럼 나는 한국어를 전공합니다. 한국어 전공. 네. 어머, 그러면 지금 안 드신 분은 몰라요?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 이미 한국어 전공이나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선택해서 들어오셨어요. 네. 자, 여러분이 오늘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들어가셔서요. 내가 전공이 맞나? 그리고 학년이 맞나? 확인하세요. 나는 분명히 3학년으로 클릭해서 들어왔고 합격했는데 졸업하기 할 때가 돼서 본인이 내 1학년으로 클릭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한 일이다. 네. 그래서 본인은 졸업하려고 하는데 아직 졸업할 때가 안 됐어요. 라고 학교에서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4학기 동안 70학점 다 들었는데요. 1학년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닌데요. 나는 3학년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네. 클릭을 잘못하신 거거든요. 기계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네.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그거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이제 학점을 이수를 하게 네, 됩니다. 이거는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이 전공이 무엇이든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네. 자, 전공은 42학점 들으면 전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1학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양도 들으셔야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런 구성으로 140학점을 이수해야 기본적으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 전체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 규정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140학점을 따야 졸업을 하게 되고 2학년,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미 전에 대학교를 다니신 거라서 그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2학년은 2학년대로, 3학년은 3학년대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학점만 우리 학교에서 채워서 140학점을 맞추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 전공하면서 뭐 영어나 인도네시아어나 이런 거 전공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이런 계획을 또 따로 세우셔야 할 것이고요. 네. 네. 지금 이 부분은 네. 한국어 교육 전공하고 한국어 전공 나는 그냥 전공만 해서 졸업하겠다 하면 42학점 채우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졸업하겠다라고 하면 45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45학점. 네. 이 부분, 그 이후에 성교수님 하실 부분이 그 이후죠. 네. 그럼 제가 여기 마저 할게요. 네. 자, 그리고, 1학년. 자, 나는 1학년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시는 분. 난 1학년이에요. 1학년. 네. 자, 1학년이신 분은 이렇게 구성이 되셔야 됩니다. 42학점이나 45학점, 그리고 교양 18학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양 18학점, 1학년은. 네. 그래서 전공, 교양, 나머지 140을 채우시면 여러분은 졸업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2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2학년. 네. 자, 2학년은 아주 귀하네요. 네, 2학년은 이렇게 교양이 자기가 이전 학교에서 몇 학점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5학점을 이전 학교에서 인정받고 교양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전공 학점 채워서 140학점. 자, 그럼 나머지 분들 모두 다 3학년 편입이세요? 네. 3학년인 분들은 이제 70학점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70학점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70학점을 채우실 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그러면 전공으로 45학점 이상입니다. 45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는 45학점 이상 취득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 45학점만 채워도 자격증을 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왕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 김에 가능하면 실력을 틈틈이 쌓아서 졸업하시기를 저희는 원해요. 그리고 빨리 졸업하신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더 하고 졸업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재입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제로 들어와서 한국어 문법을 다시 공부하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은 45학점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45학점 이상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자기 자신을 네, 전공으로 모두 다 70학점을 채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튼튼. 네, 이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는 2학년 편입인데 내가 교양 몇 학점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네, 여러분은 학교에 서류 내셨잖아요. 그걸 이제 열심히 우리 교학팀에서 막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4월 초에 여러분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당신은 교양 몇 학점 인정이 됩니다. 전공 몇 학점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게 표로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나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몇 학점을 더 들어야 되는지 머리가 아프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 머리 아프죠. 시스템에 다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이 화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 일단 학교 들어오세요. 캠퍼스. 이제 학교 캠퍼스에 들어와요. 그럼 여기 왼쪽에 메뉴가 쭉 있는데요. 이 중에 졸업을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졸업할 때까지 갈 길이 머니까. 그런데 이제 2학기, 3학기 공부하면 학점들을 확보한 게 있죠. 그럼 이제 그게 계산이 되어서 여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자, 내가 지금 이수를 어느 정도 했는지 이렇게 쭉 나와요. 전공은 몇 학점 들었는지, 교양은 몇 학점 들었는지 이런 게 다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다음 학기의 공부 계획을 여러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이 안에 2급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표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의 교과목을 앞으로 더 들어야 되는지를 매 학기 수강 신청하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졸업 후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제일 안타까운 일이 저희가 졸업 예정자에게는 여러 번 알람을 드려요. 여러 번. 확인해라. 확인해라. 확인하고 학점이 부족하면 졸업 연기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계속 우리는 알람을 해요. 그런데 알람을 안 받아요. 안 받고 확인 안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학점이 모자라가지고 네, 교원 자격증을 못 따는데요.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졸업 후에는 학교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제발 이걸 보시고 네, 자가 점검을 매 학기 수강 신청하기 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스템에 관한 것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심심하실 때마다 네, 그리고 졸업을 내가 언제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실 때마다 들어가서 체크하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학교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캠퍼스. 네. 캠퍼스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쭉 한번 보세요. 네. 나 성적, 지금까지 내가 성적이 괜찮았나? 반성도 좀 하고. 네. 잘했네. 그러면 격려도 좀 해주시고. 네. 이런 시간도 가지시면서 이걸 좀 잘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어 학부에는 두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사이버웨드 한국어 학부는 200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째가 됩니다. 네, 2027년 1월쯤 우리가 20주년 행사를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간 얼마나 많은 졸업생들이 있을지 가늠이 되시죠? 네. 지금 현재 전공은 한국어 교육 전공, 한국어 전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는 거죠. 한국어 교육 전공은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자격증 왜 필요하세요? 네. 각자의 계획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 계획, 그 여러분의 포부, 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또 졸업하신 후에도 그 마음을 초심, 이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잘 지켜서 현장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이버웨이드 한국학부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수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 증거드릴게요. 네,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그 선배님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외국인, 즉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한국어가 외국어인 분들의 한국어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공이 있습니다. 한국어 전공이 있습니다. 한국어 전공에는 지금 한 15개의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25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입생들도 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다양한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전공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전공의 공부와 관련한 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각각 맞추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교육 전공이신 분들? 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네, 황호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송은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 졸업을 하시고 자격증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 교육 전공에는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과목이 많죠. 사실 이것은 우리 학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이버대 한국어 교육 전공, 전공의 그런 여러 과목들과 차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과목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학교에 좋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순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1학년으로 입학하셨든 2학년으로 입학하셨든 3학년으로 입학하셨든 학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왼쪽이 기초 과목이고요. 그 다음 심화 과목이 있고 그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응용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초 과목부터 순서대로 수강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미 한국어 교육이나 언어학이나 또는 국어학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과목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황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과목들은 모두 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격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중에 있는 과목들을 영역에 맞추어서 국립국어원의 지침대로 들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아닌 과목도 있나요? 궁금하시죠? 네, 아닌 과목이 있습니다. 그 아닌 과목이 뭐냐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다문화 사회 교수 방법론, 다문화 사회 교육론 이런 과목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 교육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사실 이 과목들은 어느 학부의 과목이냐면 상담 심리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인데 그 과목을 우리 학부에서 공동 개설로 되어 있어서 이 과목을 들으셔도 전공 학점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 과목이 한국어 교육 전공 과목이 아니지만 공동 개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 그 과목도 역시 한국어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교육 전공 과목을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했죠? 졸업을 위해서? 42학점 이상 이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들으시면 그 42학점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45. 네. 전공 과목은 42학점인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목은 45학점. 그래서 이 두 과목은 그 45학점 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공 과목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45학점을 들어야 하는 교원 자격증 과목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45학점의 한국어 교육 전공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당연히 자격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플러스로 전공 과목을 더 듣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이 두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시죠? 왜 한국어 교원 전공 과목도 아니고 심리학부 과목이 왜 여기에 개설이 되어 있나요?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자격증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과목은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을 위해서 포함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들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좋은 자격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어 학부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어 학부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국가 자격증이고요. 하나는 우리 사이버 외대에서 주는 민간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국가 자격증에 관심이 있죠. 자, 첫 번째가 바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이고 이것은 국가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문체부 국립국어원장 명의로 나가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하실 때 받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격증은 사실 이름이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이라고 하고 이것은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실 때 내가 신청하는 이 과목이 무슨 영역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립국어원에서는 영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고 그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은 한국어 학과 관련된 과목인데 이 과목들이 여러 개 개설이 되어 있어요. 여러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1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을 몇 과목 들어야 할까요? 2과목 이상. 지금 6학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과목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목들 중에 몇 과목 들으셔야 될까요? 2과목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영역, 4영역, 5영역
모두 영역별로 정해져 있는 과목들이 있어서 그 과목들을 기준 과목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학부장님께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졸업 탭에서 자기가 몇 과목 들었는지 그리고 그거 영역별로 어느 학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학기마다 수시로 거기에 들어가셔서 아, 내가 다음 학기에는 이 영역이 부족하니까 이거 신청해야겠다. 내가 다음 학기에는 3학년이 부족하니까 몇 과목 더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학부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학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자기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을 하셔서 수강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표시했어요. 학점 관리는 수강생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교수님들이 다 만들어주고, 자, 1학기 때 뭐뭐뭐 들으세요, 2학기 때 뭐뭐뭐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물론 편하겠지만, 그러면 각자의 필요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수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 본인들이 자기의 미래에 가장 좋은 과목들을 선택하셔서 수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교과목이 학기별로 다른 과목들이 개설이 됩니다. 1학기 과목과 2학기 과목이 다르고 영역별로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과목들을 모두 확인해 보시고 강의 계획서도 보시고 또 그 과목의 내용들도 살펴보시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과목이 바로 5 영역의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그냥 졸업을 하시면 자격증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이수하시고 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목을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졸업을 하면 자동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국립국어원에 신청하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국립국어원에 직접 개별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졸업한 사람이 자기의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국립국어원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수했던 현황을 제출하시게 될 텐데 그럼 그때 심사하는 기준은 1영역 2과목, 2영역 2과목 이거 다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과목이라도 학점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그럼 자격증을 받을 수 없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영역별로 내가 몇 과목 들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졸업을 해야만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과목을 다 이수해도 졸업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졸업을 한 이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간에 질문을 하나 예, 할게요. 아, 이거 지금 학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 네네. 모든 것은 다 학부 홈페이지. 찍을 필요 없네요. 네, 모두 다 학부 계신데, 홈페이지에 나와 네, 있습니다. 홈페이지 다 내용이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5영역 과목을 꼭 들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영역 과목 이름 기억나세요? 맞아요. 실습 과목이에요.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실습 과목 그리고 영역별 과목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이 실습 과목에 대해서는 너무나 세부적인 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이수를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수강 신청할 때 똑같이 클릭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목은 신청 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이 맞는지도 미리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합격한 사람만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듣기 위한 자격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자격증 과목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습 과목을 듣기 위한 기준, 자격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교과입니다. 기초교과. 두 번째는 응용교과입니다. 그러면 기초교과, 이게 뭐냐면, 기초교과가 한국어 공규정, 외국어에서 한국어 문법론, 외국어를 한국어 교육, 이렇게 해서 여기 1학년, 3학년에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두 줄. 네. 이 과목들 중에서 몇 과목? 네 과목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 과목들 중에서 네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데 1학기 과목과 2학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수강 계획을 할 때 이 과목들을 우선 들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응용교과도 들으셔야 되는데 응용교과도 몇 과목 이상? 네 과목 이상. 그러니까 기초교과 중에서 네 과목을 꼭 들으셔야 되고 응용교과 중에서 네 과목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네 과목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면 실습 과목들을 학기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학기, 가을 학기에 실습 교과목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과목의 이수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봄 학기. 봄 학기까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습 과목 듣기 전에 네 과목을 다 들으셔야 하고 그 기준을 마치지 않으면 실습 과목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습 과목은 1학기에도 개설되고 2학기에도 개설되지만 내가 수강하려고 하는 그 시점 바로 직전까지 이 영역별로 과목들을 이렇게 기초교과 네 과목, 응용교과 네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심사 신청을 하시면 해당자에 한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이 한국어 교육 실습 사전 필수 이수 교과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초에서 4개, 응용에서 4개인데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에 모두 다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국어 교육 실습은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수강 신청을 내가 클릭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심사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 직전 학기 직전 학기 말에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공지를 확인하시고 별도 실습 신청 기간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가 아니라 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학부 홈페이지 안에 학부별로 홈페이지가 다 따로 있고 그래서 한국어 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교육 실습 공지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실습 신청 후에 수강 자격 심사 과정을 충족한 자에 한해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의 수강 신청이 가능함. 그러니까 기초교과 4개, 응용교과 4개 이거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놓친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다음 학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3번은 실습에 대한 오프라인 수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온라인 학교이기 때문에 사이버로 다 수업이 가능하죠. 그런데 실습만큼은 국어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반드시 학교에 나와서 대면으로 모의 수업을 하라. 이게 지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강을 했을 때는 학교에 나와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목을 수강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해외 거주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른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사이버 외대 총장 명의로 발급이 되는 자격증이고요. 자격증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수료증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 수료증 과목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다 이수한 사람. 그러니까 졸업을 위해서는 42학점이 필요하지만 이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45학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45학점을 모두 다 취득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학교에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스페인어, 베트남, 인도네시아학부 이렇게 외국어 계열의 다른 학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외국어 학부 중에 복수 전공을 하거나 또는 부전공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졸업 3.0 이상 취득을 하시면 이 자격증, 그러니까 이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수 전공 신청을 그럼 언제 해요? 또는 난 부전공 신청 언제 해요? 궁금하시죠? 언제 할까요? 미리 신청을 하고 복수 전공을 입수하는 게 아니라 졸업하실 때, 그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복수 전공 뭐 할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미리 수강 계획을 짜실 때 나는 복수 전공 과목 뭐뭐뭐 들어야지, 그리고 이 글로벌 교원과정 수료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그 생각들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 자격증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자격증은 한국어 학부 안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수료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담학부, 상담심리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수료증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담심리학부의 학생이 아니라 한국어학부의 학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심리학부에 개설된 과목 10개를 들으면 나중에 졸업 후에 일정한 교육을 거쳐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료증의 이름이 법무부에서 나오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이고요. 이것은 한국어 교육 전공도 받을 수 있고 한국어 전공도 받을 수 있고 사실은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다른 학부의 학생들도 모두 다 이 10과목을 이수하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수료증을 왜 많이 받는지 궁금하시죠? 우리는 상담 심리학부가 아닌데 왜 이 수료증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어 교원들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 가셨을 때 필요로 하는 자격증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2급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한국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할 때 어떤 과목은 이 수료증이 있는 사람만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있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도 있으면 그분은 거기에서 활동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법무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어 교원들이 이 수료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한국어 학부 주관이 아니라 어느 학부라고요? 상담심리학부. 그래서 모든 이수나 또는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학부, 이 해당 학부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연락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과정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학점이 30학점이에요. 10과목입니다. 그래서 10과목을 한국어 교육 전공 45학점 외에 별도로 10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2년 안에 졸업해야지, 3년 안에 졸업해야지 계획이 있다면 아마 이 수료증을 취득하시고 싶다면 그 수강 계획 안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졸업을 해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졸업 전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 법무부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15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전문가 2급 수료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은 이 상담심리학부에 개설된 10개의 과목이고요. 과목의 명을 보시면 이민법제론, 이민정책론, 국제인권법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 이것도 역시 상담심리학부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은 네, 우리 학부에 있는 한국어 전공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 너무 많은 정보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서 정신이 없으시죠? 네. 일단 들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또 한국어 학부안의 교육과정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잘 또 정리되어 있어요. 거기를 다시 보시면서 복습을 한번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음 주 우리 개강 모임에 꼭 나오세요. 네, 4월 7일 개강 모임에. 네. 자, 다음은 이어서 한국어 전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한국어 전공은 외국인들만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결국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하셔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죠? 네, 우리 학부 안에 이 두 개 전공이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네, 서로 공생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한국어 전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하시는 분들도 한국어 전공에서 뭘 배우는지 관심을 가지시면 앞으로 한국어 전공 외국인들과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 설명 듣고 그리고 뒤에 학교 생활과 관련되는 또 정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대영 교수님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학부 이대현 교수입니다. 한국부터는 이제 우리 방금 학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학우분들 대상으로 한 한국어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한국어 전공으로 이제 들어오신 외국인 학우분들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 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이 아까 좀 적었는데 남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3학년 이제 편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선 중요한 건 1학년으로 입학하신 학우님들은 전공학점 42학점에 교양학점 18학점을 꼭, 특히 교양학점 18학점을 꼭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2학년과 3학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내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과목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주의할 거는 우리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 교육 전공과 교양학부 그리고 다른 학부 과목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목은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선택, 줄여서 우리가 자선이라고 하는데 자유선택 과목으로 수강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학점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좀 한국어를 좀 어느 정도 해요. 자신 있어요. 그 토픽 5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얻고 싶어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우리 학우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원하면은 복수 전공, 3급인 경우에는 이제 부전공 신청을 하시되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학점 이수를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죠.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몇 급? 네, 6급을 꼭 취득을 하셔야지 요원 자격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토픽 1급부터 6급으로 이제 이야기했을 때 초급과 중급 그리고 고급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중급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되겠죠. 나는 고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고급 과목을 들으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그 두 과목, 한국어 기초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은 이 한국어 교육 전공과 공동으로 개설된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목 이름이 뭐예요? 여기? 한국어 기초문법이라고 해서 이거 기초니까 쉽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하시는 이제 외국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최고급의 그러니까 토픽 5급이나 6급 정도 되는 수준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초문법이라고 해서 들으시다가 이제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밑에 있는 그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마이크로 디그리 일단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에 이렇게 과목이 이제 두 개가 나누어져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그 열리게 되고요. 필요에 맞춰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왜 이번 학기에 안 열리나요? 네, 2학기에 열리거나 아니면 1학기에 열리거나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과목 공동으로 개설된 과목은 모두 다 1학기로 개설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수증이 있고, 그다음에 수료증이 있어요. 외국 분들이 이제 취득하실 수 있는 것들.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 과정은 우선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졸업생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저 이거 다 들었는데 졸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재학 중에 신청을 하셔야지 이제 이 인수증을 발급을 해드릴게요. 이수과정 수강 과목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모두 이제 12학점을 들으셔야 되는데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인수증 여기 있는 네 과목을 들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통번역 과정 유기증이 있어요. 더 크게 이제 일본어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세 가지 통번역 과정 수준이 있는데 12학점이니까 네 과목이죠. 두 과목은 우리 학부에 있는 과목이고 나머지 두 과목은 일본어 학부 그다음에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에 열려 있는 여기에 있는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과목이 있어요. 보시면 과목이 통번역 과정 이수증의 공통적으로 한국어 학부에서 통번역 있는 과목이 있는데 네, 이 과목을 꼭 수강을 하셔야지 과목이 됩니다. 어떤 집 아이가 떨리나 봐요. 계속 하시죠. 예. 네, 다음으로 이제 이수증은 설명이 됐고 수료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료증의 발급 주체 기관은 우리 사이버 한국어 외국어 대학교의 이름으로 이제 발급이 되는 겁니다. 크게 이제 한국어 고급과정 수료증과 통번역 입문과정 수료증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료증은 언제 신청을 하냐면은 졸업 학기에 신청을 합니다. 졸업 학기. 그러니까 내가 졸업할 예정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신청을 하시면 크게 이제 공통 자격으로는 우선은 어학 시험 점수가 필요해요. 어학 시험 점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부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레벨 테스트 여기에서 이제 그 45점 이상 득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토픽 5급 이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년 이내 시험 성적만 인정을 합니다. 2년 이내 시험 성적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점 3.0, 그다음에 전공학점 42학점 이상이 되어야지 그냥 이제 그 공통 자격 기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급 과정, 통번역 입문 과정 여기 있는 내용은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고급 과정 같은 경우는 한국어 전공 30학점과 수료증 교과목에 있는 12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2과목이 아니죠. 4과목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급 과정 4과목을 들으시면 되는데 3, 4학년 고급 4과목은 여기에 있는 총 14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14과목 중에 내가 4과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으시면은 고급 과정 수료증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1학기에 무슨 과목, 2학기에 무슨 과목, 요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내가 이제 고급 과정 수료증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통번역 입문과정 수료증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부 지정 교과목 6학점 그러니까 6학점이면은 2과목이죠. 2과목을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주의하실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봤었던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목은 2학기에만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1학기잖아요. 1학기에는 통번역 입문 과목이 개설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통번역 입문 과목을 수강을 하시고 방금 전에 봤었던 14과목 중에 고급 과정 과목을 3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통번역 입문, 영어 통번역 입문 수료증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어과에 열려있는 여기에 있는 과목들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중국어, 나는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듣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열려있는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하시면은 자격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한마디만 더. 오케이. 주의하실 게 있는데, 한국 분들 중에 나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과정이고 나는 한국인이에요. 간혹 가다가 한국어 전공 과목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강신청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이제 나는 뭐 요리하며 배우는 한국어나 아니면 뭐 경제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수님들이 내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내보냅니다. 혹은 끝까지 연락을 드려요. 근데 연락을 안 받고 계속 이제 잠수를, 연락을 안 받고 이제 그러시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제 F가 나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제 외국인 대상만, 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크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모든 분들이, 네, 관계가 있는 학부 행사와 동아리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힘드시죠? 네, 3시부터 진행되는, 입학식에 오시느라고 많이 이동하셨고, 지금 또 1시간 넘게 뭔가 복잡한 정보들을 막 하고 지금 듣고 계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복기를 해보시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에롤더 드렸는데 그 안에 교육과정 표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에럴더 뒤쪽에 보시면 자격증 관련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못 받으셨어요. 이 앞에 있는 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잘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학부에서 공부하면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학부에 우리 학교가 사이버 대학이지만 캠퍼스가 온라인도 있지만 이렇게 건물이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활동을 꽤 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거의 매주 토요일 학교에 나오시면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 혼자 외로운 것 같다. 학기 중이다. 그럼 그냥 학교로 오세요. 학교 오시면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전공 불문 아무 전공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국어 학부 모임에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학기 중에는 학교로 오십시오. 네. 우선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주에 무슨 모임이 있어요? 대강 모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아이고 착해. 네, 이제 대강을 했으니까 또 뭘 해야 할까요? 종강을 하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네, 그 옆에 종강을 합니다. 개강과 종강 모임에 오면 개강 때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들을 많이 안고 오세요. 그럼 이제 선배들이 나도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라고 하면서 또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동료들을 사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공부하실 수가 있고 종강 모임에 오면 이제 엄마가 그렇게 시간에 힘들었던 무서워졌어.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이고, 서로 무서워. 위로하고 아이고, 격려하고 무서워. 이런 시간들을 이게 합니다. 국수. 그리고 중간에 아이고, 아이고, 목포지도 맛있어.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목포지 맛있어.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요? 목포지 모르시는 NT라고 해요. NT. 네. 네. 목포지를 갑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학교 밖으로 학생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놀러를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생분들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을 하시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를 초대하면 교수님들도 갑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들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주로 문법이나 어휘, 읽기, 쓰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말하기 연습이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겨울부터 우리가
한국어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토요일마다 3월 지나서 4월부터가 되겠죠? 4월부터는 4, 5, 6 한국어 교실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외국인 분들은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러 학교에 오세요. 네, 한국어 교실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생들 중에 우수한 분들을 저희가 교사로 모셔서 KTA라고 하는 분들을 모실 거예요. 네, 한국어 보조 선생님을 뽑아서 또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실력을 닦으셔서 네, KTA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특강이 계속 열립니다.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위에 공지사항에 특강 클릭하시면 네, 어떤 특강이 이번 달에 열리는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는 건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학교에서 열리는 건 학교에 와서 교수님도 직접 보고 동료들도 만나고 하면서 특강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 교육기관에 찾아가서 실제 한국어 교육 경험을 쌓는 건데요. 여러분 기다리실 때 보셨던 영상이 지난 겨울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파라비 국립대학교에서 진행이 됐던 우리 학교의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입니다. 우리 학교는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이상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학생분들에게 돈을 주면서 해외 가서 경험을 하라고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어학부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졸업하시기 전에 꼭 참여의 기회를 얻으셔서 좀 더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네, 교과목의 교육 실습과 다른 프로그램. 그럼 교육 실습 이런 거는 기간을 얼마나 가지고 거예요? 네, 그거는 나중에 홈페이지 안에 안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어나고요. 우리 학부에 진짜 자랑이 있습니다. 다음 주 개강 모임에 오시면 여기에 동아리 회장님들이 오셔서 아마 여러분을 영입하기 위해 일정을 벌이시고 네. 우리 학부는 온라인 대학이지만 이렇게 동아리 모임이 매우 활발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개강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친구는 밖에 나가서 지금 뭐 멋진 커피숍에도 가고 꽃 구경하러 가고 쇼핑도 하고 이러는데 나 혼자 집에서 모니터 앞에 머리를 싸매고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이 학교에 지원했던 그 마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학업계획서에 썼던 그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네. 그 길을 외롭지 않게 해줄 분들이 저 동아리 안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학부 홈페이지 안에 보시면 거기도 동아리 소개란이 있어요. 네. 너울바지, 가온놀이, 어울림, 라운소리, 시나브로, 차곡차곡, 슬기로운 탐구생활. 학교에서 모이는 팀도 있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팀도 있고, 요일별로 모이는 팀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부 동아리. 또 공부만 하진 않아요. 문화 활동도 합니다. 한끼를. 네, 그래서 이 외로운 온라인 공부 생활, 온라인 사이버 학교 생활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동지들을 찾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참여해요.
온라인으로 모여서 공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걱정하시지 말고 동아리의 문을 두드리셔서 동지들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다 소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학부 사무실에 연락하는 걸 겁니다. 네,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전화 주셔도 돼요. 그런데 연락을 주실 때 내가 누구인지 밝혀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찾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전화 통화해 주시고 근무 시간 당연히 한국 시간 중심이고 네, 9시부터 5시까지 중간에 우리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전화 안 받습니다. 네, 욕하지 마세요. 왜 전화 안 받냐. 네.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건 학교가 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번호 적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붙여놓으세요. 1644-5223 해외에 계신 분들은 822-6907-6703 내가 쓰는 컴퓨터에 붙여놓으세요. 왜?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저기 전화하세요. 저기 전화하면 다 도와줍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온라인 시스템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 뭐 접속이 안 되고 뭐 파일이 안 올라가고 이상하다. 그러면 저기 연락을 하시면 24시간 365일 24시간 다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밝히고 내가 누구누구누구다 이렇게 알리시면 네, 아주 급할 때는 여러분 컴퓨터에 접속해서 여러분 컴퓨터 환경을 좀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이에요. 저쪽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빨리 전달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여기 기초적으로 네, 전달 드리기 위해서 오늘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선한 분들입니다. 한국어 학부에 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한국어 교육을 해서 갑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갑부가 되려면 비즈니스를 하셔야죠. 네. 한국어 교육을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한국어 교육을 해서는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또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여기 많은 분들,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시고, 가정을 꾸리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낯선 환경에 살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오신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온라인 환경이 사람의 마음을 사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내 얼굴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로 게시판, 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끔은, 네, 나의 평소에 나의 인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네, 막 화가 나니까 말을 막 쏟아내거나,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어 학부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는 우리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에서 갈고 닦아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하는 것, 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닦아 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는 다른 학부보다 조금 다른 언어 사용에 민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언어 생활의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일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차차 개강 모임, 그리고 또 3월에 이어지는 여러 특강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눈 것은 영상 녹화가 돼서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